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오보의 역사, 오늘은 공인들의 발언에 관한 오보들을 모았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법 파업대로 기억합니다만 MBC 김주아 앵커의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왜곡 보도가 있었죠? 예, 2009년 1월 전국 언론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1차 총파업을 벌였을 때 그때 네. MBC 노조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때 김주아 앵커가 인터넷 매체인 뉴스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앵커의 인터뷰는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인스닷컴은 이때 뉴스N의 인터뷰를 사실상 그대로 전제하면서 제목을 MBC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인정하지만이라고 내보냈는데요. 하지만 김 앵커는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앵커의 발언을 보면은 노조 파업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스닷컴의 제목은 이런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요. MBC 노조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조인스닷컴은 이튿날에 정정부 보도문을 냈고요. 김 앵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목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까 저지른 실수였다는 해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정 보도문도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김 앵커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조인스닷컴의 정정 보도문에서 재인용된 인터뷰 내용에서는 또 그런 시각을 인정한다고 좀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끝내 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말은 노조 파업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시각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했는데 네네. 조인스닷컴에서 쓴 제목은, 기사의 제목. 그러니까 기사 제목은 조인스닷컴이 스스로 그렇죠. 단 거죠. 고쳐서 기사 내용은 그대로 올리면서 네네. 제목을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본 거고요. 그렇죠. 정정한 데 있어서는 시각을 인정한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시각이 있는 걸 인정한 걸 시각을 인정한다. 이렇게 또 표현했군요. 네네. 네. 자,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 같은데요. TK 보수골통 발언. 이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매일신문은 2010년 10월 15일 일면 톱 기사에 대구 경북은 보수골통을 발언을 한 권영길 심상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매일신문이요? 예.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유력 일간지인데요. 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보수골통 망언 성남민심 들끓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연이어서 냈습니다. 네. 매일신문은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구 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골통 도시 아니냐 면서 교육감들을 쏘아붙였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골통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추가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김상희 의원은 이제 자신의 발언 취지하고는 다르지만 보수 꼴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쓰긴 썼군요. 예. 하지만 권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권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구 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일부에서 보수 꼴통이라고 불리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간 이 사안은요. 1심에서는 매일신문이 이겼습니다. 권영길 의원이 패소했었는데요. 하지만 2심에 가서 2심 재판부는 정정보도 및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일신문의 보도가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 대법원도 지난 9일 날 원심을 확정을 했고요. 매일신문은 2심 판결 이후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정정 보도문은 2심 판결 이후에 네네. 냈군요. 네네. 네. 대법원이 그러면 배상 판결까지 낸 확정 판결을 한 거죠. 확정을 한 거고요.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 꼴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네. 보수 꼴통이라고 했다. 직접 예. 비난한 것으로 네네. 그렇게 했군요. 네.
자, 천안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 물리학자 이승원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도 왜곡 보도의 피해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천안함 관련 보도는 사실 좀 자연과학적 이해가 필요해서 기사 쓰는 쪽에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 사례는 그 디지털 조선일보가 그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좀 반박해왔던 이승원 미 버지니아대 교수의 발언을 왜곡을 해서 생겨난 오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조선일보는 2012년 4월에 그 낙곰수 천안함 합조단 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승원 교수가 팟캐스트 낙곰수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 냈던 기사인데요. 예. 요지는 그 이 교수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천안함 폭침설을 부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디지털 조선일보의 보도를 좀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합조단이 그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했다고 보는 근거는 그 침몰된 천안함 선체에 붙어있는 그 물질과 그리고 그 해역에서 발견된 어뢰에 붙어있는 물질 그리고 합조단이 실시한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어뢰 폭발이 그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 이 교수는 이 방송에 나와서 천안함과 어뢰 파편 물질에는 황이 없지만 그 원소 기호로 S죠. 네. 황이 없지만 합조단 실험 그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에는 황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제 그 이 교수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요. 예. 네. 하지만 실제 합조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세 물질 다 그 물질 다 그 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곡을 해서 천안함 폭발이 그 침몰이 그 어뢰 폭발이 원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왜곡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게 디지털 조선일보의 비판에 놓은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이 교수는 방송에서 황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됐으면은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천안함 선체하고 그 어뢰에서는 알루미늄 황수산화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합조단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과 같다고 한다면은 네. 그 폭발 실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 이거는 법원까지 가서 그 이 교수가 그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명예훼손송송을 냈는데요. 결국 정정보도 판결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이후에 디지털 조선일보도 이후에 정정보도문을 실었습니다. 네. 이런 거 정정했던 언론사가 지금 천안함과 관련한 조금의 의문만 제기해도 음모론자, 뭐 종북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상당히 잘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여전히 헷갈리시죠? 이게 천안함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시간을 들이고 차근차근 그 시청자들, 청취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이유로 대충 보도를 해왔어요. 지금 이 문제도 뭐 황이 들어갔다 있다 없다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그래프도 보여주고 전문가들 인터뷰도 싫고 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흡착 물질을 분석했다는 그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합조단 조사 결과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부실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승원 교수 같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예, 다음 얘기 하도록 하죠. 정동영 민주당 고문, 이 정동영 고문의 발언을 다룬 MBC 보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 대선 직전이었던가요? 네네. 그 지난해 대선 때인 12월 15일 그 뉴스데스크 보도인데요. 그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을 폄훼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제목은 이제 정동영 트위터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라는 리포트인데요. 그 정동영 의원은 17대 총선 때도 노인 폄하 발언을 연루돼가지고 파문을 좀 일으켰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또 트위터에다가 노인 폄하 발언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고문은 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그 한겨레의 한홍구 정해설 직설이라는 대담 코너에 나온 얘기를 네. 그대로 이제 옮겨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그 한홍구 서해성 직설의 원문을 좀 잠깐 보면요. 뭐 선거란 우는 아이 젖주는 건데 젊은이들이 안 온다. 그리고 이번 투표는 청춘 투표가 인생 투표다. 인생이 너희들한테 걸렸다. 그리고 뭐 문제 이제 표현은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나에게 표를 던져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고문은 또 문제 제기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MBC가 해당 글이 올라온 자신의 트위터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서도 한홍구 정해설 직설이라고 밝힌 출처를 일부러 지우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자기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밝혀뒀던 출처를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원문의 꼰대라는 비유도 노인층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어떤 기득권, 기성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고문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MBC는 이에 대해서 그 출처 부분을 생략한 것은 시청자 위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사안은 그 선거방송 심의에 넘어가서 행정 제재인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넘어갔는데요. 1차 조정에서는 그 정정보도가 이제 권고가 됐습니다만 MBC가 거부를 했고요. 2차 조정에서는 반론 보도가 조정이 됐지만 또 역시 MBC가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고문이 검찰에 냈던 그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검찰은 고의로 출처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청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윗글의 출처를 지웠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좀 그런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화면 보면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지웠어요. 네네. 근데 이해를 도우려면 이걸 보여줘야 더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꼰대들 늙은 투표라는 이 표현을 이건 뭐 노인들 투표라고 이해되는 거는 그것 또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인용할 땐 좀 조심했어야 된다는 네, 그런 정도의 그렇죠.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자, 조선일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가 정정하고 또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예,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16일자에 그 스승의 날이었죠. 그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시 그 현장에 있던 학생에게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교 폭력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그 학교 폭력을 일방적으로 교사 잘못으로 돌리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좀 그런 비판도 좀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박 시장은 곧바로 이제 해명 자료를 내서 당시 자신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인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고요. 박 시장의 말대로 한다면 학교 폭력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전적으로 성인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원 발언이었던 거죠. 근데 성인들이라는 부분을 선생님이라는 부분으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 시장은 기성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결국 조선일보는 다음날 정정보도문을 내면서 사실을 바로잡았고요. 박 시장에 대한 사과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선일보하고 디지털 조선일보 이 두 네. 건이 들어와 있네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오보 사례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